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재농장 손바닥 정원의 우술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하지에 해당이 됩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장마가 시작이 되는 듯하고 중북부 지역에서는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산이나 들의 그 나무들이 왕성하게 잎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자라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무는 좀 왕성하게 잘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꽃이나 열매가 잘 열리지 않는다. 이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구독자의 질의 요청에 따라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무의 그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즉 생성 과정과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성장하는가, 성장 과정에 관한 내용은 지난번 영상에 제가 올린 바 있기 때문에 미리 그것들을 시청해 보시고 본 영상을 시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분재이라면 꼭 알아야 될 사항인 꽃이나 열매가 잘 열리고 피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와 아울러서 꽃이나 열매는 포기하더라도 나무 줄기라든가 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빨리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과 함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여기에 있는 그 나무들을 소개해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끝에 있는 그 나무는 좀누룩 나무입니다. 보시다시피 모양몽으로서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 잎통치가 굵고 활방근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서 서서히 굵기 밸런스를 맞춰서 위로 올라가면서 수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룩나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잎이 굉장히 작고 또 수피가 굉장히 거칠거칠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재에서는 상당히 아주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수종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이 누룩나무를 가지고 중기가 났다든가 이럴 경우에 줄기라든가 또 뿌리 이런 것들을 쪄서 발랐던, 그렇게 했던 약재로 사용이 되었던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분재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각광받고 있는 그런 수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는 사오천 진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향나무의 특성이 아주 굉장히 급격하게 꾸불꾸불하게 변화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머리에 이렇게 길게 올라가 있는 사리 부분이 또 눈을 띄게 되는 그런 나무. 한 뼘도 안 되는 소품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줄기의 흐름과 수심부 또 위로 사 있는 천사리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나무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것은 이거는 돌단풍인데, 돌단풍 중에서도 잎이 작다고 해서 요즘에 짜고 돌단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렸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는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해 가지고 줄기를 타고 잎으로 올라가서 그 잎에서 광합성 작용하고 탄소 동화 작용으로 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다가 나무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양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생식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럼 영양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나무의 잎이라든가 가지라든가 뭐 뿌리 이런 것들이 발달되고 커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즉 외쪽으로 커져 나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나무가 살기 좋은 환경, 즉 양분이라든가 온도라든가 또 습도, 또 나무가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영양 성장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생식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2세를 번식시키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꽃이라든가 뭐 열매, 혹은 뭐 씨앗 이런 것들을 만들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반대로 나무가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나무 살기가 어려운 환경일 경우에 이것이 이 생식 성장을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이 뭐 부족하다든가, 온도가 좀 뭐 자라는 환경에 맞지 않는다든가,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 또 토양이 맞지 않는다든가 등등, 이런 경우에 오히려 키라든가 나무가 키라든가 이런 것이 커나가는 게 아니라 꽃이나 열매를 맺도록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가을에 열매가 맺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봄이나 뭐 이럴 때 열매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이 추위가 오기 전에 해를 입기 위해서 가을에 얼른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고, 또 지나가다 보면은 이 소나무 같은 경우 특히 아주 작은 솔방울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 소나무가 자라는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나무에게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사과나무의 경우는 만들어진 탄수화물이 약 한 35% 정도가 열매나 꽃이나 이런 데로 가요. 반면에 이제 키라든가 이 굵기라든가 잎이라든가 가지 이런 것들이 커나가는 영양 성장을 위해서는 한 45% 정도가 에너지가 간다고 해요. 나머지는 그럼 뭐냐? 이거는 이제 나무가 호흡하고 커나가기 위해서 호흡작용을 하는데 나머지가 쓰인다고 해요. 물론 이것은 나무에 따라서 다 달라요. 자료를 보니까 노도밤나무 같은 경우는 45% 정도가 이제 호흡작용으로 쓰고, 생장하는 데 한 35%, 나머지 20% 정도가 이제 이 낙엽이 진다든가 이런 데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개 커나가기 위한 영양 성장을 경우는 한 30-40% 정도가 그런 정도 간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맺기 위해서도 한 20-30% 정도가 간다, 에너지가. 그만큼 소요가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나무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대개의 경우 1시간당 에너지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뿌리에서 줄기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잎으로 가야 되는데, 이동하는 속도가 1시간당 한 50에서 한 150cm 정도, 이런 정도로 서서히 이렇게 양분이 이동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잎에까지 전달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나무가 에너지가 성장하는데
이 생식 성장과 영양 성장으로 어떠한 정도로의 그 에너지가 가고 어떤 속도로 에너지가 이동하는가 좀 알아. 기본적인 나무가 성장하는 기본 생리적 현상을 이제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실제로 우리가 꽃을 잘 피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나무가 너무 어린 나무의 경우는 꽃이나 열매가 잘 안 온다고 해야 되겠죠. 이건 사람하고도 똑같아요. 사람도 번식을 위해서는, 번식이란 말이 좀 이상한데 10대 중반 정도 후반서부터 그런 그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그 성숙기가 거쳐져야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과수나무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심자마자 바로 다음에 열매가 열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되게 뭐 나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뭐 5년 전후 정도가 되어야만 그때서부터 꽃이 피고 열매가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 어린 나무 갖다가 왜 꽃이 안 피느냐라고 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만큼 성숙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꽃이 열리고 또 열매도 꽃이 피고 열매도 열리기 위해서는 꽃눈이 만들어져야 돼요. 꽃눈이 만들어져야만 그 다음 해에 꽃도 피고 또 열매도 열리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꽃눈이 만들어지는데 그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있는데 나무마다 그 시기는 다 달라요. 나무 수종에 따라서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꽃눈이 만들어지기 때 당시에 나무를 막 계속 자른다든가 그러면은 꽃눈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꽃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나무 가지를 자른다든가 잎을 딴다든가 그래야지, 꽃눈이 만들어질 시기에 가지를 자른다든가 뭐 잎을 딴다든가 그러면 절대 꽃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꽃눈이 대개의 경우 뭐 많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한여름 7, 8월 이럴 때에 그 꽃눈이 형성이 됩니다. 이 꽃눈이 아까 얘기대로 이 가지를 자른다든가 잎을 딴다든가 하는 것은 6월 말 7월 초 정도, 늦어도 7월 초 이전에 다 마무리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꽃눈이 안 오니까. 꽃눈이 또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은 온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온도, 그 다음에 햇빛. 온도가 높을수록 햇빛이 강할수록 그렇게 해서 꽃눈이 만들어지니까 그때 만들어지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가지를 자른다든가 잎따기를 한다든가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나무가 잘 성장하고 혹은 꽃이 잘 피게 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거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식물에 있는 CN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C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탄소입니다. 탄소. 그 다음에 N은 뭐냐면 질소예요. 탄소는 입에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탄소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탄소가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게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의 양과 밑에 뿌리 부분에서 빨아들이는 질소 양의 관계가 바로 이제 CN율이에요. 그 CN율에 따라서 식물의 이 성장, 또 꽃눈 형성, 결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N율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꽃이 잘 피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왕성하게 더 나무가 더 잘 자라게 할 수도 있어요. 탄수화물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칫소가 적을 경우, 이건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밑에서 칫소를 빨아들이지 못하고 위에 잎은 굉장히 왕성하게 많을 때, 이럴 때에 그 꽃눈이 형성이 됩니다. 반대로 밑에 뿌리 부분에서는 왕성하게 많이 빨아들이는데 위에서 탄수화물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래서 잎이나 가지를 많이 따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무가 키라든가 이 잎이라든가 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커나가요. 영양 성장이 돼.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면은 영양 성장을 하려면은 이 뿌리 부분에서는 그 칫솔을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거름을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잎이라든가 이런 것도, 잎이라든가 가지 이런 것들을 잘라주고 계속 해주면은 계속 뻗어나가요. 반면에 이 꽃눈이 형성되게 하려면은 잎이라든가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손 대지 말고 뿌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를 약화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줄기 같은 데를 위에서 만들어진 양분이라든가 이 칫소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 그래서 과수원 같은 데에서는 막 나무가 왕성하게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잘 열리지 않을 경우에 이 나무에게 스트레스를 줘요. 줄기라든가 이런데 뭐 자극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줘서 나무가 생식 성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수원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CN율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CN율을 활용해서 나무가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장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과수원 같은 데에서는 이것을 니코메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나무들이 이렇게 위로 솟아가면서 자꾸 성장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위로 솟아 있는 줄기를 옆으로다가 눕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가지를 옆으로 눕혀가지고 이렇게 가지를 맨다든가 해서 이렇게 했을 때에 꽃눈이 많이 오고 열매도 많이 열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수원에서는 이 니코메 법칙을 모르면은 과수원 제대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니코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무에게 위기를 조장하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무가 좋고 조건이 좋고 그러면은 계속 이 잎이라든가 줄기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커나가는 반면에 조건이 좋지 않았을 경우에 꽃이라든가 열매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위기를 조장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꽃이 많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여름에 죽지 않을 정도로 살짝 물을 말려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환경이 안 좋아지겠죠. 그럼 나무가 이게 큰일 났구나, 제2세 번식을 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꽃눈과 잎이 형성이 돼요. 그런 것들이 바로 꽃눈이 많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열매까지 열게 되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첫째가 이 거름을 줄 때 너무 지나치게 이 칫소 비료를 과하게 주면은 오히려 더 꽃눈 형성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 비료를 주면은 왕성하게 커나가게 하는 데는 또 키가 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꽃눈 형성하는 데는 좀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름에는 가지를 자른다든가 잎을 딴다든가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름에 전쟁하는 것은 피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물을 줄 때 가을 관수는 조금씩 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이게 너무 물을 많이 주게 되면 계속 성장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서서히 물을 주는 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무가 계속 성장만 하다 보면 오히려 겨울에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꽃이 피었을 때에 꽃 관리를 잘해야만 결실까지 연결이 됩니다. 꽃 관리가 잘 안 되면 결실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 이 오랫동안 피게끔 해야 수정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우선 물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기 시작하기 2주 전 정도부터는 나무 전체적으로 물을 주는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서부터는 이 뿌리 부분에다가만 물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을 주게 되면은 꽃이 이렇게 빨리 시들어요. 그것도 그 하나의 그것을 화보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질병이에요. 이렇게 해서 빨리 시들기 때문에 그만큼 수정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물을 줄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꽃에다가 직접 물이 닿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꽃이 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적정한 온도, 적정한 햇빛,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확보가 잘 안 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컨대 꽃눈이 만들어지려면은 여름에 굉장히 높은 온도와 햇빛, 강한 햇빛,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은 꽃이 아주 약해질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파트에서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이 꽃이 잘 안 핀다라고 하는 것은, 꽃이 폈다 하더라도 색깔 자체가 선명하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는 원인이 뭐냐, 바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환경,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 환경이 맞지 않을 경우에, 특히 외철쭉 같은 경우는 꽃눈이 형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환경에 안 맞으면은 이게 꽃눈이 잎눈으로 바뀌어요. 꽃눈이 잎눈으로 바뀌기 때문에 꽃이 안 와요. 꽃을 꼭 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꽃눈이 이렇게 잎눈이 바뀔 때, 그때 새순으로 계속 따주셔요. 새순을 다 따줘야만 외철쭉에서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꽃눈이 잎눈으로 바뀌어서 그냥 잎이 막 무성하게 커나가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외철쭉 같은 경우 이 새순을 따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꽃이 피었을 때는 거름도 줘서요. 꽃이 피었을 때 절대 거름 주지 말고 걷어냈다가 이게 열매가 수정이 되고 열매가 성장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서부터 거름을 줘야지, 꽃이 막 피었을 때 그때 거름을 막 준다라고 하면은 꽃이 또 수정이 안 되는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 또 꽃이 오래 피게끔 하려면은 아주 굉장히 강한 양지 쪽보다는 살짝 빛이 차단되는, 그래서 차광망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비가 오는 때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또 꽃이 오래 가지 않잖아요. 꽃에 물이 닿으면은 꽃이 빨리 시들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비가 오랫동안 맞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고, 또 이 바람이 또 굉장히 너무 거세게 분다든가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꽃이 또 견뎌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꽃이 잘 피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인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시겠다 말씀드리고, 반대로
나는 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무 성장 빨리 시켜야 되겠다. 지금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꽃이 거의 뭐 2년도 넘는도 돼요. 근데 이런 나무들 같은 경우는 부지런히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잘 크게끔 하는 것으로 역으로 반대로 이 나무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나무도 왕성하게 해서 빨리빨리 크고 자라서 좋은 나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둬서 나는 꽃을 피워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꽃은 뭐 포기하더라도 나무를 좀 더 빨리 크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결정하시고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나무가 오래 완성 단계에 있는 나무의 경우는 나무가 늙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내버려둬도 꽃이 잘 와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성장기에 있을 때는 꽃을 볼 거냐 나무를 만들 거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분재인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에너지 만들어지는 과정, 성장 과정, 또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영양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생식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을 작용을 하고 있는 CNU, 또 그것을 CNU를 활용해서 열매가 잘 열리게끔 하는 니콤의 법칙 등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분재하는 사람들은 알고 나무를 키웠을 때 효과적으로 키울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분재를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분재 생활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